읽어보겠습니다. 일백백 건널제 글귀구 고울려 천천히서 칠벌 거느릴 통 고를균. 일백백 건널제 글귀구 고울려. 백제는 일백백 건널제라고는 한문을 사용하고요. 고구려는 글귀구 고울려, 곱다, 섬려하다 뭐 할 때 이제 곱다라고는 뜻을 쓰죠. 천천히서 칠벌 거느릴 통 고를균. 거느릴 통은 큰 줄기 통이라고도 이제 얘기하지만 통일한다고 할 때 거느릴 통 고를균. 모든 것을 고르게 해서 거느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백제의 시조는 누구죠? 네, 백제의 시조는 온조입니다. 고구려의 시조는 누구죠? 고주몽입니다. 온조와 고주몽은 관계가 묘합니다. 온조는 주몽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백제를 이제 설립하죠. 신라의 처음 이름은 뭘까요? 설아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신라의 처음 이름은 또 서벌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문무왕 2년인 663년에 백제가 멸망합니다. 681년 만에 세운지 망하게 됩니다. 문무왕 7년 668년에 고구려가 망합니다. 그래서 705년 만에 망한 게 됩니다. 더 고구려가 오랫동안 이제 나라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라가 드디어 이 백제와 고구려와 백제를 하나로 통일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두 글귀에서 8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백백 건널제 글귀구 고울려 천천히서 칠벌 거느릴 통 고를균. 두 번째는 회복할복, 다시복, 화살시, 어리석으로 통달할 딸. 대신할 때 가름대, 목숨명, 충성충, 방죽제. 회복할복, 다시복, 화살시, 어리석으로 통달할 딸. 국토의 회복을 맹세한 바보 온달과 그 국토 회복을 맹세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바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온달 장군이 결국은 힘을 크게 발휘했죠. 대신할 때 가름대, 목숨명, 충성충, 방죽제. 목숨을 대신 바친 충성스런 박재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방죽제는 뚝을 말합니다. 뚝제. 충신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신라 때에 목숨을 대신 바친 충성스러운 충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런 분들을 대단히 추앙하며 배우게 되는 거죠. 박재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박재상은 누구냐? 충신으로서 신라 눌지왕 때 고구려의 눌지왕의 아우인 복호가 잡혀갑니다.
장수왕을 설득하여 복호를 데리고 오죠. 미사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가니까 박재상이라는 충신은 다시 또 일본의 외에 들어가서 미사흔을 신라로 도망시킵니다. 그런데 본인은 진정 잡혀서 유배되다가 불에 태워진 후 참수, 목을 베어서 죽게 되죠. 즉 이렇게 국가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했던 사람을 우리는 충신이라는 이름으로 길이길이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 나라에 오늘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온달 장군 같은 분과 신라 때 박재상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목숨을 바치고 사생관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 부귀와 명예와 영달을 위하여 사는 삶은 결국은 이해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 보기 때문에 그 삶은 존경받을 만한 삶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배웁니다. 회복할 복, 다시 복, 화살시, 어리석으로 통달할 딸, 대신할 때 가름대, 목숨명, 충성충, 방죽제. 어떤 것이든 생명력이 매우 중요해요. 과거의 것은 죽어있는 과거의 것, 책 속에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거짓말하지 않지만 죽어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책보다 훨씬 더 교과서적입니다. 인간은 탐욕스러운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탐욕과 선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상을 꿈꿀 수 있는 거죠. 대동천자문을 배우는 것도 원칙을 배우지만 이 원칙 속에서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 인간이 얼마나 사나운가, 이 사나운 것을 동물들은 어떻게 적응했는가, 나는 5만 가지의 현실에 대한 문제들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과거의 유산이거나 화석화된 하나의 죽어있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숨을 쉬고 우리의 현실 속으로 튀어나와서 그래서 고리타부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전통적인 부분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매우 살아 숨쉬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비전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동천자문이 널리 읽혀지고 조선의 뿌리, 우리의 근거, 우리의 삶, 그러면서 서구를 극복하고 동양의 가치관의 길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세계 속의 한국이 서양 것을 닮아가 가지고 서양 옷을 잘 만들고 서양의 행위미술을 잘하고 서양의 음식을 우리나라가 빵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한국의 어떠한 이 개떡이 또는 한국의 한복이, 한국의 동양화, 한국화가, 한국의 한지가, 한국의 모든 것들이 서구에 가서 서구의 영향에 주어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모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동천자문을 강력하게 중요하게 또 생각하고 이것이 널리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생명력이 있는 나라이고 에너지가 충만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서양식 교육, 미국식 교육에 점들어 있지만 나라가 부강해지고 사람이 좋아지게 되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서 우리의 것, 우리의 음식, 우리의 문화를 찾게 될 겁니다. 어린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에는 정말 대한민국이 조금 더 넓은 세계 속의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합니다.